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S26에 엑시노스라고 하는 반도체를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장점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S26에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과 울트라 모델에서 울트라 모델은 여전히 퀄컴 칩을 쓰기로 했지만 플러스와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을 쓰게 됐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의 현 시점에서 이익을 올려야 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머리, 두뇌에 해당하는 거는 1분기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피지컬 AI죠. 이런 거에 접근했을 때는 여전히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피지컬 AI가 삼성전자가 올해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가 올해 말에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종합했을 때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20년 정도, 10년간은 삼성에서 연구원과 인사팀에 있었고요. 10년 정도는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소부장 회사들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미국, 이란 리스크로 인한 반도체주 조정은 단기 충격일까요? 업황 변화 신호일까요? 약 3일 월화수, 지금 뭐 촬영이 목요일이네요. 월화수에서 특히 화수목 3일 정도는 거의 대부분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꿈 같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크게 20% 이상 하락했다가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10%, 15%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어리둥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 정도까지의 하락이 2008년도 정도의 금융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하락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이틀 하락은 없었다고 하는 게 현재 업계에서 이야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분들이 매도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리둥절한다라는 형태는 3일 동안 무언가 반도체 업계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대로 시장 시각의 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같이 나왔던 게 2월 말까지 2월 달에 반도체 업황, 국내에서의 수출 현황을 봤더니 225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이거는 1월 달 대비해서도 20% 늘어난 가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특히 삼성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1월과 2월이 20% 늘었다는 거는 12월보다 더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지금 증권업계나 산업 통계를 봤을 때도 전혀 현재 어떤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계 쪽에 이익은 계속되고 있고 수요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이건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나라 국내 장시가 하락이 많이 됐는데, 대비해서 아시겠지만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장시는 별로 하락이 안 됐고, 외려 3월 4일 저녁, 그러니까 3월 5일 아침까지 보시면 외려 상승해서 좀 반등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얘기는 특히 M7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AI 업계에서 그 회사들, 말하자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물건을 살 구매자들인 회사들의 투자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의 주가도 다시 올라갔고요.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AI 시장에서의 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특히 수요 측면에서의 견고함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이상 현재 삼성과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업황은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구간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기회일까요? 돈은 좀 어느 정도 가격 가치가 있는지가 시장 가치하고 실제 펀더멘털 밸류하고 기업의 가치나 제품의 가치 이런 것들은 좀 실제적으로 정확히 수량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지만은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변동은 컸지만 현재 20만 원 전후로 보고 하이닉스 주가를 100만 원 전후로 봤었을 때는 현재 이 가격에서의 여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포트가 하나 나왔죠. 삼성전자 출신의 박유학 연구위원이 썼던 레포트도 있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 거기서도 실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약 연단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200조 원, 하이닉스를 170조 원 정도 봐서 370조 원 정도 받고, 이거는 오늘 필리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도 산재부 장관이나 그쪽에서도 올해의 코스피의 영업이익을 약
570조 원 정도 예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일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지금 그 상황에서 봤을 때 1분기 때의 키움증권에서의 레포트를 보면은 삼성전자가 약 39조 원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7조 원 혹은 32조 원 정도, 35조 원 전후의 영업이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1, 2, 3, 4분기를 봤을 때 1분기가 가장 안 좋고 계속 올라가는 측면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현실적으로 200조 원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연간 어떤 그 비율에 그렇게 위배됨이 없이 예상치가 나왔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월 4일날 나왔던 기사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장 큰 리스크를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수요라고 하는 측면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친다면 공급 측면이 만약에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면 당연히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측면은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팹을 짓더라도 내년 말 정도 때 웨이퍼 생산이 됩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생산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는 내년에 가깝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중국이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물량과 기술과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인데 애플과 이런 소위 모바일 회사들 델이나 PC 회사들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자기용의 PC, 그러니까 PC용 D램과 소위 모바일 D램 같은 걸 안 만든다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중국 걸 쓰겠다라고 얘기했더니 3월 4일 기사가 뭐가 났냐,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미국산 제품에서 중국산 메모리를 빼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미국에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메모리 수요가 있는 기업들에서 AI든 아니면 B2C의 기업에서의 PC든 모바일 폰을 만드는 회사에서 계속적인 수요가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양과 회사들은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 정도까지는 이미 물건도 다 팔려 있기도 하고요. 가격도 떨어질 구석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친다면 어느 정도 약간의 우상향하는 방식으로서 이익이 확보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의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 처음 보게 되는 시장일 텐데 이런 형태가 올해 정도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서 가격 관점으로 저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6에서 엑시노스를 다시 채택한 것은 삼성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은 세계 유일로 크게 반도체 업계나 전자업계를 쭉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완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 상대보다 한참 위에 있는 TSMC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만 만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그런데 유일하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다 같이 만들 수도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인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 소위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24년, 25년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AI 사이클의 확보에 의해서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단품 메모리 같은 거에 치중하면서 역할이 안 좋았었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도 안 좋았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여기 질문제 하셨던 엑시노스 2600 연결되어진 이런 쪽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도 매우 안 좋아서 S25에는 모두 퀄컴 스냅드래곤이 사용됐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이니까 당연스럽게 반도체 여기서 품질이 안 좋으니까 퀄컴 칩을 무조건 써야 될 S25도 원가가 굉장히 올라갔겠죠. 그래서 작년 반기마다 삼성전자가 DX 부분에서 핸드폰 팔 때마다 약 7.8조 원 정도의 퀄컴 칩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형태로서 계속적으로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고 판가 자체도 확보할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S26의 엑시노스라고 하는 반도체를 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장점은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 S26에서 S26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모델에서 울트라 모델은 여전히 퀄컴 칩을 쓰기로 했지만 플러스와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을 쓰게 됐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삼성전자의 현 시점에서 이익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엑시노스라고 하는 머리, 두뇌에 해당하는 거는 모바일 핸드폰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피지컬 AI죠. 이런 거에 접근했을 때는 여전히 필요하다. 아시겠지만 피지컬 AI가 삼성전자가 올해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다가 올해 말에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걸 좀
종합했을 때 현대자동차가 갑작스럽게 망해가다가 아틀라스 로봇을 팍 터면서 갑자기 난리가 나버렸고, 물론 지금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말하자면은 이 현대차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의 헤드는 엔비디아 걸 썼죠.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전자는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엑시노스의 확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반도체 중심의 영업이익이 아주 많이 났다가 결론적으로 피지컬 AI로 확장으로 봤었을 때는 이 엑시노스의 선택과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번 갤럭시 S26에서 이번에는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S26은 갤럭시가 이제 다른 폰으로 봤을 때 애플 폰 대비 좋았던 거는 결국에 이제 AI 기능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갤럭시가 S25를 내놓거나 폴더 7을 내놓을 때 광고를 할 때 뭐 AI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플 폰에서 안 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광고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AI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광고 나왔던 거 보시겠지만 프라이빗 기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회사에서 TV 모니터링 했을 때 3M 필름 깔아가지고 딴 사람이 뭐 하는지 못 보게 하듯이 지금 이제 프라이빗 기능으로서 이 디스플레이의 특장점을 좀 가져왔다는 게 좀 다른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S26에서 뭐 울트라 모델 아니면 이제 울트라 모델은 주로 퀄컴 쓸 거니까요. 플러스 모델에서 엑시노스와 이제 퀄컴 칩, 이제 스냅드래곤의 차이는 실제로 많이 못 느끼실 것 같긴 합니다. 기능상 차이도 실제로 이제 뭐 속도 차이를 한다고 하는 소위 벤치마킹 테스트에서도 이 두 칩이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기능 쪽에서도 삼성전자 엑시노스 칩하고 그 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에서 기능상도 6가지 기능 중에서 3대3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호각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목표는 이 두 칩 내부 칩 간의 성능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 되게 큰 목표일 것이고요. 소비자께서는 그걸 모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다른 기능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기능의 프라이빗 기능하고 그 다음에 AI 기능의 뛰어남 같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퀄컴의 관계는 앞으로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경쟁 구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기존에는 소위 이제 동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칩에서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 얘기했는데, 저는 동맹이라고 보진 않고 가장 잘나는 애들끼리 카르텔을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퀄컴은 뭐였냐? 퀄컴 모바일 칩에서 퀄컴이고, 퀄컴이 설계 TSMC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회사가 이제 같이 협력됐었는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런 거 다 하는 거에서 삼성은 지금 해볼 때면 해봐라라고 다 열어놔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 동맹 중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것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딴 것보다는 TSMC가 힘이 제일 세다고 보는데, TSMC는 지금 삼성하고 달리 좀 이제 이 철옹성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삼성전자가 지금 테슬라, 퀄컴과 유사하게 테슬라가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딱 줬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삼성전자가 다 일어나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 미국의 팹을 지을 때 TSMC는 공정이 본사, 대만보다 한 세대 전에 거를 만들었습니다. 뭐 숫자로 보시면 뭐 3나노 반도체를 지금 만들게 했고, 지금 본사는 2나노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은 2나노를 미국에 때려버렸습니다. 본사랑 미국과 똑같이 해버렸어요. 어차피 우리가 2등이니까 다 열어놓게 어떻게든 해봐라. 얘기 됐습니다. 저는 그게 실제 동맹 관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질문 주신 대로 경쟁적 협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지금 테슬라가 삼성한테 몰빵에 수주를 막 주고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어차피 메모리나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우리도 팹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잘 되는 거, 그다음에 기술 빼갈 거나 협력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잘하는 애들끼리 일정 정도의 부분을 협력을 할 겁니다. 말하자면 테슬라는 설계하는 거 능력과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삼성전자 칩 설계랑 생산을 아예 맡겨버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 삼성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메모리를 강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칩 설계를 통해서 이 엑시노스를 확장해서 딴 거 쓰려고 하고, 둘이 겹칩니다. 지금 당장으로는 우리가 저기 아틀라스라고 하는 로봇과 저기 테슬라 로봇이 겹치겠지만, 이것은 삼성전자가 나중에 또 로봇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들 어떤 것이 결론적으로 인프라용 AI와 피지컬
피지컬 AI 등등의 디바이스로 뭔가 나올 텐데 각각의 경쟁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는 단순한 일회성 경쟁이라기보다는 합종 연행이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과 퀄컴은 당연스럽게 설계를 다르게 할지라도 퀄컴의 설계도 스냅드래곤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칩을 만들 때 가장 삼성한테 유리한 거는 핸드폰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엑시노스를 설계하고 파운드리 삼성전자하고 중간 거가 퀄컴이 설계하고 파운드리 삼성 거하고 가장 안 좋은 게 퀄컴 설계를 TSMC 거까지 하는 지금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점점 이동시키는 게 삼성의 전략일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중간중간에는 이 합종 연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회사 간에는 자기들의 역할을 위해서 예를 들면 퀄컴은 자기의 물량을 뽑으려고 치면 TSMC의 원웨이로 갈 게 아니라 삼성 걸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히 있기 때문에 경쟁적 협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6 판매 호조가 삼성 파운드리 경쟁력과 주가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삼성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은 당연스럽게 이 D램 쪽이죠. 저희가 D램이나 HBM 쪽은 2, 3부 때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D램, HBM,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파운드리 쪽이겠죠. 그 다음에가 26년도 말에는 보여줄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정도 네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이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하는 게 변화가 원래는 삼성전자가 24년도, 25년도 쪽에 조직 개편을 진행할 때 파운드리 산업의 중흥기를 내년도 27년도로 잡았고 그때 흑자 전환하겠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한진만 사장의 어떤 뭐 소위 얘기해서 CEO 어나운스였던 거였는데요. 지금 약간의 기대를 당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사도 보시면은 올해 4분기 때 흑자 전환하는 게 가장 큰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약간의 가능성을 더 보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약 5년 동안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5년 2분기에 최악의 적자를 걷고 3분기, 4분기 올라오면서 약간의 적자폭을 줄여오고 있고요. 그것의 1등 공신은 당연스럽게 당장의 S26의 판매량 호조에 따라서 엑시노스 2600을 설계하는 회사의 매출, 그 다음에 엑시노스 2600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매출 이렇게 돼가지고 흑자 전환 같은 것들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엑시노스라고 하는 팹리스 기술의 확보는 어떤 형태, 빅테크 회사의 수주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2나노 반도체의 성공은 다른 설계 회사에서도 2나노를 두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확장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긍정적인 영향에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 같고요. 어떤 분들 뭐 방송에서 뭐 테슬라 수주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테슬라 수주는 내년 정도에나 양산이 가능한 여부인 것이고요. 1차적인 테슬라 수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이익은 많이 안 남을 겁니다. 2등 주자로서 약간의 마케팅을 포함한 손해보는 장사이긴 하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봇의 확대를 엄청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되어진 어떤 매출의 확대와 이익의 확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좀 더 많지 않을까. 올해는 흑자 전환의 목표는 바로 S26의 판매가 기대 이상과 연결되어진 매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